조금 어려운 파트야. 왜? 이 쟁송까지 나오는 얘기라서. 그래서 나중에 하면 좋은데 뒤에 지금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뭔가 조건을 다는 걸 말해. 그 조건, 우리가 원래 뭐 책 하나 주고 부록으로 뭘 하나 끼워주는 거 있죠? 그 부록, 부관 그런 뜻이에요. 뭔가 덧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허가를 해줘요. 무슨 인가를 해주면서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다. 이렇게 조건을 덧붙이는 거예요. 허가는 해주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다. 이렇게. 첫째, 이 허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기한을 딱 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되는 허가가 아니라 요 허가는 20년 12월 31일까지만 허가한다. 이렇게. 그러면 12월 31일 되면 이 허가는 없어지겠죠. 두 번째, 지금 허가는 해주지만 이 허가는 만약에 그 지역이 뭐 아니면 지금은 허가를 하는데 거기가 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순간 허가는 소멸한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허가가 나오는데 그 해당 지역이 교육지구라고 지금 지정이 딱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이 허가는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단란주점 허가나 유흥주점 허가 이런 건가 봐. 교육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자동적으로 허가가 없어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교육지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만약에 지정되면 이 허가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자, 허가는 하는데 일단 어떤 도로를 건설해서 시에 기부해놔,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용어가 어려운데 기부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도로를 닦아갖고 그 도로를 시한테 넘겨달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연립주택 건설 승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연립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작아. 이 큰 길에 들어가기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한 100여 세대가 도로면 도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도로를 시가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얘들 주구가 닦아야지. 그래서 얘들 돈으로 도로까지 닦습니다. 근데 이 도로를 얘들 소유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딴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너희 돈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많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 거 들어올 때 이런 기부 체납은 많이 일어납니다. 또는 무슨 공장 허가를 해주는데 환경분담금 10억을 납부하라. 언제까지?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10억을 납부하라. 이런 조건을 달 수도 있어요. 다음, 이번에는 자, 단란주점 허가를 해주는데 교육지구로 지정되면 당연히 허가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대라고 말해 놓는 거예요. 요런 부관을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허가가 나왔지만 혹시나 나중에 교육지구나 이런 게 지정이 되면 내 허가를 행정청에서 취소할 수도 있겠네? 할 수 있다고 말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빨리 본전을 뽑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취소돼 버리면 지금 들어간 돈 다 날리잖아요. 그만둬야 되니까 장사를. 그렇죠? 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택시 면허를 해줍니다. 그 대신 너는 격일제로 운행해라.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격일제로 운행해라.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뭐 별의별 부관이 다 있어요. 자, 이런 걸 하나만 달 수도 있고요. 2개 달 수도 있고 3개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저는 조건을 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관. 일상적인 용어로는 조건을 단다. 우리 학문적인 용어로는 부관을 붙인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부관은 공부를 1의 부관이란 뭐냐?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는 종된 규율 따라 붙는 거 이렇게 개념을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 있어요. 얼핏 보면 부관 같은데 부관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정 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의 내용상의 제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따가 하고. 두 번째, 이제 의의를 했으니까 종류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2번에 해당하는 부관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 그래요. 1번에 해당하는 건 기한이라는 부관이라 그래요. 그럼 순서를 바꾸지. 그러게요. 괜히 기한을 먼저 썼네. 3번은 허가는 해주는데 뭐 기부하래요. 돈을 내래요. 뭔가 부담을 지우죠. 그래서 부담이라 그래요. 저런 부관. 4번 이런 거는 취소할 수 있대라고 말해두는 거예요. 말해둔다. 유보해둔다 이 말. 철회권의 유보라 그래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확한 용어로는 철회할 수 있다예요. 원래 취소와 철회는 달라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우리는 같이 씁니다. 나중에 이제 명백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가서는. 하여튼 철회권을 미리 말해두는 부관도 있어요. 다음, 원래 택시는 그냥 당연히 운행하면 되는 건데 격일제로만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잖아요. 저런 거는 법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 행정청이 법률 효과를 일부를 빼뜨는 거예요. 그렇죠? 배제하는 부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관도 있고요. 어떤 부관은 수정부담이라는 부관도 있고요. 뭐 별의별 부관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많이는. 자, 이게 종류예요. 자, 종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행정행위 종류 크게 나눠서 어떤 게 허가인지 어떤 게 특허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관도 어떤 건 조건이고 어떤 건 기한인지 어떤 게 부담인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면 이런 조건을 다 알 거란 말이야. 제대로 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부관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지를 배우겠죠. 부관의 적법 요건, 적법성.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쓸데없는 이상한 부관을 붙여갖고 위법한 부관을 붙여갖고 뭐 국민이 다투거나 이런 게 안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붙여줘야 된다. 자, 그런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종류부터 먼저. 자, 조건은 기한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는 언제까지 날짜가 딱 정해져요.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면서 네가 뒤질 때가 아니고 뭐죠? 좋은 말로 죽을 때까지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어떤 거예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사망시까지 이러면 사망이라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진시황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도 꽤 오래 살았어요. 진시황은. 그래도 좋은 거 묻고 하니까. 근데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거야. 확실한 거야. 언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은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그래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기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교육직으로 지정되면 허가가 소멸한대요. 또는 교육직으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허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교육직으로 지정될지 안 될지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불확실하죠. 그런 건 조건이라 그래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그 조건으로 단 것이 확실한지 불확실한 건지 요거에 따라 기한인지 조건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시까지는 분명히 기한은 있는 거죠.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기한이라고 해야 돼요. 그 대신 뭐예요? 확정된 기한은 아니죠. 불확정 기한이죠. 사망시까지는. 불확정 기한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 그 도래 자체는 확실하죠. 사망시까지 예를 들면 그래서 사망시까지는 그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X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내는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았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도 조건 많이 답니다.
너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내 차 네 줄게. 자, 이 조건은 뭐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응? 조건이지. 여러분 마음이야 기한이고 싶지, 확실하고 싶지. 하지만 딴 애들은 기한이 아니야, 조건이야. 여러분들은 기한이지만, 그렇죠?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대신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차를 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그걸 정지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조건이 합격을 성취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정지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과가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그냥 바꿔서 내는 거야. 발생하면 정지조건, 소멸. 제가 큰 겁은 없는데 이 작은 겁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해소 목소리가 떨리네. 소멸하는 건 해제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외우면 돼요. 발정하든지 정발, 해소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바꿔내는 거야.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 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X죠? 발정이니까 정지 조건이잖아요.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로 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부담은 뭔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무를. 의무를 부과하는 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이가 아니고 요 앞 시간에 앞 시간인지 뭐야, 하하면 특인데 학공통수 중에 하명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은 뭐예요? 행정행위 하면서 또 다른 행정행위를 부과하는 거야. 하명으로. 그렇죠? 행정행위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따라서 이거는 행정행위라고 봐도 되는 거야. 독자적인 거야. 그래서 행정행위니까 처분성 긍정 부정 긍정. 따라서 부담은 요것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처분이 될 수가 없죠. 다른 거는 요것만 취소해달라 그러면 각합니다. 우리 소송에서. 부담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좀 이따가 이제 쓸 거예요. 철회권의 유보는 가장 중요한 건 철회권을 왜 유보할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단란주점 허가해주면서 아무래도 나중에 이 허가를 취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취소하면 상대방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취소하면 난 어쩌라 마냐 이럴 거 아니야. 신뢰 보호를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하게 만들려고, 신뢰 보호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철회권을 미리 유보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허가 내주면서 이런 조건을 많이 달았어요. 지금은 허가하지만 행정청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부관을 붙이면 위법한 부관이 돼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심하죠. 무슨 원칙 위반이라 그러면 될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면 돼요.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단란주점 허가를 했어요. 교육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단란주점 허가는 취소해야 되나요? 저절로 취소가 되나요? 유보해둘 뿐이지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취소를 하려면 나중에 배워요. 이익 형량을 해봐야 돼요. 그때 가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X다 이 말.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다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공익이 있는지,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저울질을 해서 역시 판단해서 결정해야 돼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비례의 원칙이 또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런 많은 재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취소할 때도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해서 판단해야 돼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이거는 법이 주고 있는 효과를 행정청이 배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이 있어야 돼요. 부담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이론에 따르면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취믹적인 거니까 법적 근거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부담은 재량행위 같은 거 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부담 붙일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따라서 요것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only. 딴 거는 법적 근거 없어도 돼요. 특이하죠. 요거 only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수정 부담은 다른 말로 수정 허가예요. 내가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허가 신청했더니 미국산 먹어 임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가를 해주더라 이 말. 뭐야 이게? A를 신청했더니 지멋대로 바꿔서 B를 허가해 주더라 이거죠. 이거 어디서 아까 봤어요? 개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대수선 허가를 해주더라. 아까 했잖아. 수정해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허가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수선 허가라고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수정 허가를 한 거예요. 그거는 수정 부담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부관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 이거 부관에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옛날 교과서에는 이것도 부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지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넣습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박사과정 들어가고 석사 들어가서 박사하고 계속 행정법을 연구를 하고 공무원만 되고 싶으면 그냥 받아들여서 외우고 쓸데없는 걸 몰라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어. 이게 종류에서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종류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험은. 자, 정발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는 언제 적법하냐 이걸 하는 거죠. 부가는 언제 적법하냐. 자, 첫째 성립상의 한계. 성립상의 한계란 말은 부가는 언제 붙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미 했어요 우리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나눴을 때 기속행위는 어떤 행위죠? 요건만 갖추면 건축허가와 같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딱 갖추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죠? 재량행위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재량행위잖아요. 특허. 자, 따라서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춰온 사람한테 야 허가를 해주는데 단 너 요런 거 해. 이상한 제한을 또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속행위는 법에서 딱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이상한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이고 재량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주면서 그 대신 너 요러요러한 것은 뭐 어떻게 해?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게 제일 싫죠. 옛날에는 어땠고 오늘날에는 또 된다 그러고 그렇죠? 짜증나죠. 지금도 기칙 외우기 힘든데 옛날 것까지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오늘날은 기속행위도 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합니다. 무슨 그런 또 부관이 있냐 이거죠. 학자들이 또 이런 것도 잘 찾아내요. 이런 건 가능하다 그래요.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기억하면 돼요. 기화허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화허가는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죠. 특허니까 특허. 근데 재량행위니까 막 붙일 수 있어요? 자, 기화허가하면서 너 3년간만 대한민국 국민 해라. 그럼 안 되지. 너 대한민국 국적을 줄 테니까 국가를 위해서 돈 10억을 납부하라. 그럼 안 되지. 그렇죠? 너 국적을 주는데 언제든지 너 국적을 취소할 수 있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거는 성질상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기속행위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돼요. 다만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건 충족적 부과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건축법상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보니까 이 4번째 요건이 좀 부족해요.
주차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9.7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이러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허가를 거부하고 다시 이 사람이 가서 설계도 고치고 해서 10제곱미터 만들어서 다시 신청하려면 번거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 허가해준다. 단 뭐요? 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제곱미터 확보해라. 나중에 중간검사할 때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갑 입장에서는 땡큐죠. 싫어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는 없는 거야. 따라서 판례는 무조건 기속행위 붙이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없으니까 잘. 기속행위는 판례는 기속행위에 부가 붙이면 무효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건축허가 이런 거 해주면서 이상한 조건 달면 다 무효입니다. 무효라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붙였어요, 공무원들이. 왜? 시장이 야, 그 허가 내주는데 우리 시에 지금 환경 상태가 저 엉망이잖아.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허가한다. 단 무슨 미화 사업을 해달라 뭐 이렇게.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허가는 받아야 되고 저거 안 해주면 허가 안 해줄 것 같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새 국민들은 똑똑해가지고요 안 합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넣어. 허가 받고 나서 일단은 받기 전에 지랄하면 허가 안 해줄지도 모르니까 일단 허가 딱 나오고 나서 이게 뭐야 이 조건은 부담이라는 조건인데 우리 부관의 적법성에 이런 부관은 못 붙이게 돼 있어. 위법해. 말 안 들으면 취소소송 제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따지면 이제 시장이 미안해갖고 삭제해 주겠죠. 그렇게 했던데 옛날에는 그냥 해줬던 걸 지금은 바로 다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이런 부관을 붙이면 안 된다고. 아직까지도 아마 이런 부관은 괜찮아 붙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점점 그런 부관은 이제 점점 소송을 통해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다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의 한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공해공장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분담금을 내라. 이거는 뭐예요? 좀 관련성이 있죠.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허가니까 네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라 이 말이야. 이거는 부당결부가 아니죠. 그럼 가능합니다. 근데 공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 부과하라, 내라 이러면 안 되죠. 아까 연립주택 짓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체납하라. 이거는 부당결부 안 해요. 적법해요. 그렇죠? 근데 공장 허가를 해주면서 너 임마 저쪽에 앞산 밑에 땅 좀 있대. 그거 시를 위해서 기부 체납하라. 이러면 그거는 부당한 결부죠. 아무 관련이 없는 땅을 왜 내려요? 부당결부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부 체납하라 그랬는데 100세대가 들어오는 도로인데 6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체납하래. 미친놈이지. 너무 심한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6차선이 왜 필요해요?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도 있는 거죠. 환경분담금을 200억 내래요. 미친놈이지.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도 있고. 부당결부는 아니지만 환경분담금 너무 많이 내라 그러면 비례 원칙 위반으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런 목적에 반하는 이상한 부관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부관을 붙여줘라 이 말이에요. 내용상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시간상 한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허가합니다. 그러면 이 허가증 안에 단 조건을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10억을 내라 그래 놓고는 야 나중에 이 10억이 좀 작다 20억으로 변경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 이 말이야. 또는 처음에는 안 붙였다가 한 달 후에 10억을 내라 이러면 될까 이 말이야. 즉 언제 처음에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사후에 행정행위 난 후에 죽은 후가 아니고 사후에 부관을 부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가능한가 이거. 나중에 또는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통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우면 돼요. 법, 유, 동의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요.
법은 법률에 나중에 붙일 수 있다고 조문에 있으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법률에 뭐 할 수 있다는 건 다 되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나중에 붙인다는 말이, 유는 유보하는 경우, 즉 나중에 부관을 붙일지도 모른대 라고 말해 둔 경우, 부담을 유보해 둔 경우, 동은 상대방이 흔쾌히 좋대요. 붙여도 동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통설이에요. 더 나아가 판례는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요. 이럴 때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거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변경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판례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요. 시험은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이게 시험. 판례는 더 넓혀주니까 행정청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럴 때만 된다 그러는데 판례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겨서 꼭 필요하다면 인정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시험은 우리 판례는 법유동에 한하여 부관의 사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맞아요? 하나예요? 아니죠. 법유동에 하나여가 아니잖아요. 이게 더 있잖아요. 그렇게 낸다고. 다음. 시간 다 됐네. 행정행위가 있어요. 부관이 있어요. 이 부관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거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관이라든지, 비례 원칙에 반하는 부관이라든지, 어쨌든 이 부관이 만약에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라면. 자, 이 조건이 무효면 이 허가도 같이 무효일까 이 말이야. 아니면 부관만 무효일까?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뭐 이런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도로 점령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자, 도로 점령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 부산 서면 이런 거 있죠. 서면에 이제 지하도를 닦는단 말이야. 그러면 업자들한테 그걸 권한을 줘요. 그러면 업자들은 지하철을 닦거나 지하 상가를 건설하게 되면 어때요? 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가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죠. 그 건설했다고 해서. 그 대신 그 지하 상가를 점용할 수 있는 점용권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점용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뭐 상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다른 수익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고. 근데 만약에 지하도를 건설하는데 한 20억이 10억이 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 10억을 드는데 적어도 한 20년은 그 사람한테 도로 점용권을 줘야 이제 상가 임대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한 10억 이상의 이제 이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자기 들어간 돈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 10몇 년은 허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도로 점용 허가를. 근데 이놈이 이 부산시장이 도로 점용 허가를 하는데 10년이 아니라 5년간만 허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 5년은 뭐야? 위법하죠. 5년 가지고는 한 5억밖에 못 챙겨요. 내가 내 돈으로 도로 다 닦고 지하도로 다 만들어주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위법한 원래 약속한 5년은 짧은 거죠. 잘못됐다. 그럼 이것까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이 도로 점용 허가까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요 기한 5년만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점용 허가는 영원한 점용 허가가 돼버리잖아요. 5년간만 허가가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무한중한 허가를 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부관만 무효라고 봐서는 안 되겠네. 그렇죠? 또 별 의미도 없는 부관을 붙였는데 이 행정행위가 같이 무효가 되면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래서 통설 판례는 어떻게 본다? 예하고 예하고가 중요성을 가지는지 관련성을 가지는지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중요한 요소인지 본질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별로 쓸데없는 건지 별로 안 중요한 건지 따져서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관이 중요한데 그 부관이 무효야. 그러면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얘 두 개는 운명을 같이 해야죠. 중요한 거니까 같이 무효가 되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하면 시험 보면 되죠. 시적 하면서 그렇게 보자는 게 통설판례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부관이 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부관만 무효라는 것이 통설판례다. X. 부관이 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부관 붙었는 행정행위 전체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라는 게 통설판례다. 그것도 X. 뭐다? 중요성을 따져봐서 중요한 요소이면 전체가 무효고 그렇지 않으면 부관만 무효라는 견해가 통설판례다. 이렇게 가요. 시험은. 마지막. 부관만을 독립해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독립쟁송이 가능할까? 자, 부관은 어떤 때부터요? 허가, 승인, 좋은 거 달라고 내가 신청했는데 그거를 주면서 뭔가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신청한 거 주는 거는 땡큐. 근데 이 조건은 다 나한테 좋은 거 아니냐? 불리한 거잖아요. 저것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부관만 딱 빼가지고 쟁송, 취소소송 이런 걸 제기해서 취소받고 싶은 거야.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아까 답은 나왔었어요. 저 부관들 중에 뭐만 된다고? 부담만 된다고. 결론은 부담만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된다. 다른 부관은, 기타 부관은 강의를 하면 선생님 기타 부관이 뭡니까? 기타 부관이 부담 말고 다른 부관 기타 부관 뭐 이상한 부관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렵게 행정법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편하게 보면 당연히 기타 다른 부관 이렇게 읽을 건데 뭔가 좀 막 쫄아가지고 뭔가 다른 뭐 법적인 용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기타 부관은 다른 부관 요것만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게 결론이야. 5년 전까지만 해도 요것만 나왔어요. 부관에는 무조건 시험이. 왜? 부관은 어렵다고 생각해. 교수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에도 잘 안 냈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부담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직도 이거는 매년 나와요. 이건 모르면 시험장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종류를 많이 물어요. 종류를 공부를 해야 돼. 자, 요렇게 이제 이론 강의 이제 칠판으로 한 걸 한번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책을 너무 다 읽어주는데 완전히 떠먹여주는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마냥 좋은 강의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다음 주는 안 읽어주려고. 진도도 느리니까. 모르겠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복습을 해봐요.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면 아 이거 내가 몰랐는데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걸 필기가 안 돼 있으면 사진 찍어 가면 되잖아요. 요새는 축축 찍어 가면 되지. 필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업하다가 잠깐만요 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도 돼. 자, 이걸로 끝내죠. 수고하셨어요.